오늘은 단타로만 1200N을 만든 BNF라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매매법을 사용하여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BNF라는 남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요. 22살의 나이에 대학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만 모은 160만엔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식 투자를 통해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되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의 투자 성향은 단기 데이 트레이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나 재무제표, 퍼나 PBR 등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흐름이랑 차트 분석을 위주로 매매법을 적용하였는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코인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괴리율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괴리율이란 이동평균선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트레이딩 뷰에 EMA를 치면 나오십니다. 25로 설정을 해주시고 25 이평선 대비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 시 매수 또는 매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입 타이밍은 이평선 대비 20%가 차이가 나고 나서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반등 구간을 확인을 하게 되면 종가에 진입을 합니다. 손절 라인은 해당 캔들의 가장 저점이고, 익절 지점은 괴리율이 0%가 되는 지점, 즉 25일 이평선은 터치시이고 이후 나머지 반 전량 익절은 볼벤 상단 터치입니다. 만약 하락의 괴리율이 30% 이상 크게 난다면 괴리율이 15% 정도 회복했을 경우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고 이후 다른 종목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BNF는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원칙을 지켰는데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또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한 거죠. 즉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산다. 충분히 싸다고 생각할 때 진입을 한 거죠. 네, 이동평균선 활용한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봉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25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자 모양 버튼을 눌러준 후 이동평균선 대비 약 33% 정도 괴리가 발생된 걸 볼 수 있죠. 이때가 이제 좋은 진입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롱 포지션 진입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여기서 하락 또 하락, 근데 우리는 바로 하락이 나오면 매수가 아니라 이만큼 이제 반등 구간을 확인하게 되면 이 종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손절 라인은 그 전에 가장 저점에 걸어두게 되고요. 익절 라인은 하락이 시작된 지점에서의 이평선 EMA 지점인 이쪽입니다. 손익비만 봐도 7.5거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유리한 손익비고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죠. 네,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코인 트레이딩을 할 때 일봉, 스윙 매매도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더라면 15분 봉, 1시간 또는 4시간 봉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이평선 대비 이격률 20%는 잘 나오지 않죠. 실제로 솔라나 15분 봉만 봐도 2%에서 3% 정도면 볼벤 하단을 터치하면서 이격도가 나오는 게 평균적입니다. 4시간 봉을 보면 5%에서 7% 정도가 좋은 타점인 듯 합니다. 볼벤의 특징은 대부분 캔들의 움직임은 95%가 밴드 내에 움직인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축소가 될 때, 즉 횡보 구간에서 유리한 매매법인 거죠. 하지만 밴드가 수축할 때는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잠시 추세를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쩌라고? 자, 정리해보면 진입 타점은 이평선 이탈 시, 이때 볼린저 밴드도 같이 이탈될 확률이 크죠. 여기에 MACD 및 RSI까지 함께 보조지표로 보는 게 분석에 유리하십니다. 트레이딩 뷰의 경우에는 보조지표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되면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되고 1년에 한 10몇만 원 이상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비트겟이 있습니다. 우리 비트겟에서는 이런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다 무료입니다. 비트겟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인디케이터를 누릅니다. 볼린저 밴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 EMA를 눌러줍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 하나만 눌러줘도 이동평균선을 같이 볼 수가 있어서 RSI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나 더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의 MACD, 다양한
지표들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동평균선 괴리율과 볼린저 밴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MACD 그리고 RSI까지 함께 보조 지표로 분석을 통해서 실전 트레이딩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대략 이렇게 이탈된 지점들이 있고요. 이때는 이탈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손절가가 꽤 짧기 때문에 다시 손절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충분히 하락을 한 이 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이때 거의 한 3% 가량 하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 캔들인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익절가의 절반은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이쪽입니다. 그럼 대략 손익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2.25 정도 나오네요. 여기도 진입 포인트로 꽤 괜찮은 지점이라 설계가 드렸고, 또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죠. 이렇게 계속 A, B, C, D, E 행보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하락이 나왔었죠. 이미 여기서 하락을 했고 우린 여기서 반등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럼 대략 3% 정도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롱 진입, 익절가, 손절가 설정, 그리고 익절가를 설정합니다. 손익비는 1.5 정도가 나오죠. 가입 방법은 여기 소개해주신 것처럼 제가 올려드린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